사이다 무비튼. 시댁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필사적으로 맞섰던 그날의 기억. 나는 남편과 결혼한 지 아직 2년째였고 그날 우리는 시댁에 갔었다. 1년 전 오늘도 원래는 시댁에 갈 예정이었는데 내가 연말에 심한 감기에 걸려서 결혼 첫 설에 시댁에 못 갔다. 그래서 이번에 시댁에서 처음 보내는 한 해의 마지막과 설날이었다. 나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았고 우리는 1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커플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잘 통했다. 취미, 취향, 금전 감각까지 모든 게 맞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남편은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로 내가 자기보다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래로 보는 일도 없이 항상 대등한 상대로 대해주는 게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다. 내가 시댁에서 연말연시를 보낼 거라고 하자 주변 친구들은 명절에 시댁에 가면 며느리는 종이나 다름없다. 각오하라며 겁을 줬지만 막상 시댁에 가니 그다지 할 일도 별로 없었고 하라는 일도 없고 이 정도면 할만한데? 그런 느낌이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 시아주버님 부부와 상견례를 한 이후로 이렇게 장시간 같이 있는 건 처음이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있으려니 긴장도 됐지만 남편이 편하게 있으라고 계속 말해줘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낮에는 음식 준비로 바빴지만 저녁엔 한상 가득 차린 음식을 다 같이 먹었고 이제 순서대로 씻고 자는 일만 남았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너부터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이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식탁 위에 있던 빈 그릇과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주버님 아들이 나를 뒤에서 덮치더니 내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대박! 완전 부드러워! 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이미 대학생 성인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바로 옆에 있던 시아주버님한테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완전히 경직됐고 그때 옆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니들 뭐하냐? 젊은 피 받는 중이냐? 이게 노는 걸로 보이는지 시시덕거렸다. 심지어 이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니는 에이구 저놈 좀 보게 누가 사내 아니랄까봐 라고 한가한 소리나 하면서 야단치고 말릴 생각 따위는 없어 보였다. 형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이 나를 추행하는데도 어쩔 줄 몰라 할 뿐 나를 구하려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까지 가담하더니 니들만 재미 보지 말고 나도 좀 껴줘 라고 하더니 내 손을 움켜잡았다. 이때다 싶었는지 조카는 내 옷을 벗기려고 달려들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겁탈당하게 될 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나도 모르는 힘이 저기 어딘가에서부터 솟아올랐다. 분노로 솟구친 힘을 모아서 먼저 조카 놈을 발차기로 날려버리고 다음은 시아버지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충격이 컸는지 시아버지는 눈이 하얗게 뒤집히더니 바닥을 대굴대굴 뒹굴었다. 두 남자를 동시에 날려버렸지만 여전히 분이 안 풀린 나는 밥상을 들어서 벽으로 던져버렸다. 먹다 남은 음식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조상님 위패를 모신 곳까지 박살이 났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대고 너 이 미친 애 좀 어떻게 해? 얘가 지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제정신이 아니야! 라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시아버지는 웅크리고 있고 조카놈은 쭈그리고 앉아서 씩씩거리고 내가 흥분한 모습을 보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한테 다가오더니 내 손을 잡고 우선 병원부터 가자고 했다. 남편과 차에 탄 후 원래의 나로 돌아온 나는 방금 전 느꼈던 공포와 분노 때문에 조수석에 앉아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남편도 내 손목에 생긴 멍자국을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다. 남편은 나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했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시댁이 있는 곳이었고 잠잘 곳은 시댁뿐이었다. 다시 공포가 되살아난 나는 절대 병원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외치다가 과호흡 증상이 왔고
안정제를 맞은 후 그날은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 개인실에서 둘이 됐을 때 남편도 나만큼 화가 나서 눈이 벌겋게 충혈될 정도였다. 남편은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처음으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봤는데 남편이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자 나도 왠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남편은 의사한테 말해서 진단서를 끊었다. 그러더니 남편은 간호사에게 부탁한다더니 나만 병원에 두고 뒷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혼자 시댁으로 갔다. 남편은 다음날이 돼서야 돌아왔는데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다. 시댁으로 간 남편은 우선 경찰을 집으로 불렀다. 시어머니는 명절에 집안에 경찰이 웬 말이냐며 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의 분노는 임계치를 넘었고 부를 만하니까 부른 거야.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여자를, 그것도 가족을, 내 귀한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 빤히 보면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라고 분노한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난동 부린 게 누군데 걔가 반항하는 바람에 집안이 엉망이 된 것 좀 보라면서 위패를 엉망으로 만든 것까지 포함해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집에 도착해 있던 경찰관들도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나머지 가족분들은 며느님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을 때 뭘 하고 계셨어요? 왜 말리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피해자가 느낀 극심한 공포와 수치감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까? 라고 엄중하게 추궁하자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한다. 그 후 나는 남편과 경찰서를 찾아서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여성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에 대해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시댁에는 도저히 갈 수 없었고 남편이 근처 호텔을 예약해서 며칠 동안 추위를 지켜보며 호텔에서 지냈다. 다행히 시아버지와 조카는 체포됐고 근친 성추행범으로 전과가 남게 됐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계속 호텔에 있을 수만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대신 남편이 계속 경찰과 연락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위패를 부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면서 이를 갈았는데 남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정당방위를 입증해냈고 시어머니의 요구는 기각됐다. 반대로 남편이 시댁을 상대로 몇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편 나를 강제추행하고 겁탈하려고 했던 조카는 대학 졸업반으로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상태였지만 이번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입사가 취소됐다. 남편은 시댁과 절연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그 말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런 집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건 말할 나위 없었고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그때 일이 떠오르면 몸이 발작을 일으킨다. 한편 시댁은 조용한 연말에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상정 못할 집안이라는 게 다 알려진 모양이었다. 그 결과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들 발걸음이 뚝 끊어지면서 순식간에 파산을 맞았다. 또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구경거리 난 것처럼 좋다고 웃고만 있었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개 돼지 취급을 받았고 완전히 고립되면서 어딜 가나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 시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게임에 미쳐서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아들을 말릴 생각도 없었다는 게 회사에까지 알려지면서 전 사원들에게 개무시당했고 결국 우울증을 얻으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형님도 지인들로부터 외면당하긴 마찬가지였고 말 거는 사람 하나 없다 보니 원래도 소심한 편이었지만 은둔형 외톨이가 됐다고 한다. 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안정을 취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고 지금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지켜준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번 일에 대해 사실대로 남편은 친정 아버지께 얻어맞을 각오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시댁과는 절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아빠는 우리 딸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셨고 남편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눈물로 사죄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최악의 인간들인데 남편만 어쩜 일이 다른지.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인간 말종 시댁 인간들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산 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죗값을 반드시 치르기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